그런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네, 이런 제목을 제가 달아봤습니다. 그런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예, 전해철의 노래죠. 신해철의 노래죠. 예. 자, 우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이 오늘 4.10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한테 패배했어요. 예. 전해철만이 아니죠. 여러분, 인천 서병의 신동근도 탈락했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별명을 지어드렸잖아요. 신동팔. 예. 이낙연 때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친낙인데, 어떻게 저기 가려나? 이낙연 신당에 가려나? 신동근. 자, 두 사람이 오늘 또 탈락을 했습니다. 예. 자, 게다가 그 신동근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인사인 모경종 전 당대표실 차장한테 패했습니다. 네. 전해철 신동근. 뭐 설명해서 뭐합니까? 대표적으로 이재명 혐오 세력과 결탁한 정치인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던 것. 맞죠? 예. 자, 전해철. 역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나올 때만 해도 이 사람은 그냥 문재인 대통령 때가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 때 민정수석을 하는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와, 이 보니까 말이죠. 이재명 악마화하는 세력하고 손잡았어요.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2017년 대선 경선 때 문재인 후보를 과도하게 압박했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한테 불만을 가졌던 친문재인 성향의 정치인들 또 유권자들이 있긴 있었죠. 근데 경선 끝나고 나서 후보가 된 다음 그 뒤로 문재인 대선 후보 또 대통령한테 각세운 일이 있었나요? 2017년 이후로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대선 때는 본인이 성남시장이니까 선거운동 나갈 수는 없는 거고 부인 김혜경 씨를 내보내서 이 성남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대신 문재인 대선 후보 선거운동에 나섰어요. 정말 열심히. 그리고 본인도 이제 성남시정에 대한 좋은 평가를 토대로 해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기로 했는데 경기도당위원장이었던 전해철도 자기가 이제 경기도지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나왔어요. 경선에서 붙었으면은 페어플레이를 하면 되는데 아니 전해철이 손잡은 사람이 똥파리들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혐오 세력이었단 말이죠. 이 사실 여러분 해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기억하시죠? 이 이재명 대표 부인 거다 이런 여론몰이가 있었어요. 그 여론몰이의 출발점이 바로 전해철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것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똥파리들이 진짜 해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 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불이 붙었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니다. 이거는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따져보자. 이 말만 해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똥파리들한테 짓밟혔습니다. 지금이야 똥파리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때는 어휴 세상에. 똥파리들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됐는데 우리는 이재명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서 남경필한테 가가지고 우리 문파는 남경필 후보를 지지한다. 그 자들은 아직도 지금 민주당 쪽에 있나 모르겠어요. 저쪽에 가야 옳은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 싫다고 윤석열 지지했던 인간들 아닙니까? 우리 미운파는 윤석열 지지해요.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바닥에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인데 어쨌든 하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논란은 사실 전해철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온갖 스크래치가 났죠. 결국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수사 당국도 그냥 말끔하게 이렇게 정리한 것도 없고 그냥 왜 화장실에서 있잖아요. 잔변감이 있는 가운데 물 내리는 거 그런 식으로 사건을 처리했어. 근거도 없이. 정말 참. 그러다가 당내 분란이 너무 커지니까 그때 스스로 취하했습니다. 요거는 정말 해경궁 김씨 계정이 김혜경 씨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취한 것 같진 않아요. 자기가 또 당에 분란을 일으켰다 이런 비판을 받을까 봐. 그래서 이제 취하를 한 것 같은데 나무 위키를 보니까 전해철을 똥파리와 최초로 결탁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예, 똥파리 1세대다. 이렇게 또 전해철 의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해철 의원을 똥파리 대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똥파리들하고 경기도 이천인지 여주인지 가가지고 같이 MT를 했었어요. 우리 전해철 의원이.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고구마, 새우를 구워 먹었다는 이야기. 요거는 이동영 작가가 폭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고구마와 새우를 구워 먹은. 예. 이 얘기 듣고 왜 이렇게 웃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고구마, 새우 구워 먹을 수도 있지. 그게 뭐가 웃긴지 모르겠어요. 나 정말. 자, 사실 원래부터 이제 전해철과 이재명 대표는 상극이었습니다. 네. 전 아니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사실 전해철 씨가 문재인 정부에서 실세였죠. 친노 친문. 이 삼철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양정철, 그리고 이호철, 그리고 바로 전해철. 이 세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실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호철 그분은 좀 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정말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그렇게 권력지향적이지도 않고 문재인 정부 때 조용히 지내셨어요, 그 양반은. 네. 그 삼철로 묶이기에는 이호철 씨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뭐 양정철이나 전해철은 문재인 정부 때 세도가 행세를 했죠. 전해철은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한 거 아니에요. 관가에서 도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사실 아니죠? 전해철 씨 하나 물어봅시다.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내가 장관이 돼야 다음 정부가 저쪽으로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서로 야당이 되더라도 내가 저쪽하고 어떤 협상력을 갖고 대화를 하려면 내가 장관이 돼야 한다 하면서 황희, 권칠승과 함께 입각한 것 아니냐, 이런 소문이 관가에서 돌았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정권이 끝난 다음에 만약 야당이 되면 내가 다음 정부의 수장과 어떤 협상 관계를 맺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하실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이 되고 취임했는데 곧바로 검경에 어마어마한 수사가 들어갔잖아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때 경찰 내부에서는 이재명을 잡으면은 뭐 특진을 한다, 이런 또 소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경찰 쪽에 좀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열과성을 다해서 이재명을 털었던 거예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만큼 이렇게 혹독하게 이재명을 털진 않았습니다. 주변에 측근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털린 적이 없대요. 그때는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되기 전이지 어마어마하게 털렸습니다. 예. 근데 털렸는데 그 배후에 이재명의 경쟁자가 이렇게 막 부추겼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그 이재명의 경쟁자가 전해철이 아니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없는 시방님, 박근혜 때보다 더 털었음. 맞아요. 영혼까지 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과거에는 이명박 박근혜 때는 이재명만 털었는데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때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까지 털었습니다. 저 탈탈 털었어요. 온 가족을 그냥 헤집었습니다. 이 조국이 원조가 아니에요. 부당한 먼지 털기식 수사의 그 피해자가 조국이 원조가 아니야. 이재명이 원조입니다. 이재명은 이른바 친문 똥파리들한테 그런 수사를 받아도 싼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어요. 예. 그때 그 상황 보면서 제가 얼마나 좀 치를 떨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전해철 씨한테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관여돼 있냐고. 문재인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에 당신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냐고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 대선 경선도 한번 가봅시다. 전해철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죠. 이낙연도 편하게 지지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행정안전부 장관이었거든요. 선거 주무장관입니다. 근데 누구 편을 든다는 거는 안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말이죠. 전해철의 최측근인 송한준 경기도 의회 의원, 이 사람이 말이죠. 2021년 9월 30일 그때 당내 경선이 한창일 때인데 그때 전해철 장관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021년 9월 30일 대선 경선 때 전해철이 행정안전부 장관일 때.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 녹취가 됐어요. 그래서 열린공감TV가 그때 처음 보도를 했었죠. 그래서 평화나무가 취재에 들어갔는데 그때 송한준 의원 얘기는 내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뭡니까? 이 전해철을 연맥인 거 아니에요? 선거 주무장관으로서 그 어떤 정치적 주체한테도 그 공정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의심받지 말아야 할 위치가 바로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의 최측근이 경기도 의원이 전해철이 이낙연을 지지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면은 송환준을 이제 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이 새끼 지금 누구 죽일 일이 있어? 이러면서 막 내쫓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장 후보 경선이 있었는데 최종 4명이 이제 경선에 올랐어요. 4명이 올랐다 하면 이 4명은 적어도 안산 지역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4명입니다. 안산 지역 국회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전해철이 있고요. 김철민이 있고요. 고영인이 있고 김남국이 있습니다. 김남국은 뭐 그냥 완전히 그냥 왕따를 당했죠. 김남국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친 이재명이고 나머지 셋은 다 전해철 개입니다. 전해철 개. 이낙연 개가 있듯이 전해철 개예요. 적어도 4명의 후보가 되려면은 그 전해철의 승인은 있어야 돼요. 전해철 승인 없이 그 4명 후보에 오른다? 그건 상상 못할 일입니다.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장 후보 4인 경선에 이 송환준 씨가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뭐 결국 최종 후보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아니 송환준 씨가 4인 경선에 이름을 올렸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전년도에 행정안전부 장관일 때 자기는 장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자기 측근이라고 하는 송환준이가 우리 전해철 장관님은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들통이 났고 이것 때문에 평화나무가 취재에 들어가니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송환준 씨.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안산시장 4인 후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송환준을 당연히 배제시켜야지. 안 그렇습니까? 배제시켜야지. 지금 자기 얼굴에 똥칠을 했는데 근데 송환준이를 4인 경선에 포함을 시켰어요. 야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의심이 가능한 거예요. 전해철이 실제로 이낙연을 지지했고 그래서 이제 송환준으로 하여금 그 얘기를 하게끔 했고 송환준은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 세상에 녹음할 줄은 몰랐던 거지. 그게 열린공감TV로 흘러들어갈 줄도 몰랐던 거고 들통 나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나왔던 거 아니에요. 여러모로 참 이 클리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전해철은. 김남국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김남국이 사실은 서울 강서갑에 나가려고 했다가 당 지도부에서 너 안산으로 가라 해가지고 안산에 전략공천 받아서 간 거 아닙니까? 그때 전해철이 자기 측근들 데리고 가가지고 김남국 사무실로 가가지고 김남국한테 야 전략공천 반납해 그리고 경선 받아 이랬던 사람이 전해철이란 거예요. 아니 지금 정치 신인 김남국이가 전략공천을 받아서 단수 후보가 돼서 지금 막 선거운동을 해야 할 판인데 당에서 전략공천을 한 거를 반납하고 경선을 받아라? 이 안산이 전해철 월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해철이는 사실 김남국 지역구에 내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 자기 측근을 내보내고 싶었던 거겠지. 그런데 김남국이 당에서 전략공천을 받아서 왔단 말이야. 그랬더니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지금 네가 국정을 알아? 네가 이동영이가 뭘 알아? 하듯이 김남국이가 뭘 알아? 이랬던 거예요. 야 김남국 네가 이 국정을 알아? 모르잖아. 모르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거야? 경선 받아 경선. 이랬던 거죠. 자, 자기 사람 심어가지고 안산 4개 지역구를 전부 다 전해철과 그 나머지 똘마니들이 그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세상을 꿈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이는 왕따였어요, 왕따.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무슨 코인, 그거 여러분 아무런 문제될 게 없는 그런 논란인 거 아시죠? 이미 다 규명됐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 문제가 됐다면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엮어가지고 서울 남부지검이 구속 기소를 했을 겁니다. 없어! 아무리 털어도 나온 게 없어. 그냥 논란만 그냥 시끄러웠을 뿐이에요. 늘 이런 식이었지. 이런 식으로 정치 공작을 했었어요. 검찰이 또 아울러 언론이 그리고 그 내부에 김남국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누군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전해철의 탈락은 정말 낡고 유치한 골목대장 정치의 종언을 고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전해철은 어쨌든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고 또 당대표가 되면서 서서히 이제 나 공천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재명에게 한 짓이 있는데 염려가 됐겠지. 염려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재작년 8월 당대표 선거 출마하려고 하니까 이재명 전당대회 바로 출마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대선 후보였고 대선에서 떨어졌으면 자숙해야지. 그리고 나서 또 당대표가 되려고 전당대회에 나와? 안 돼! 이랬던 거예요. 전해철이.
자, 그리고 당대표가 됐단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이제 그 당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도 있고 이런저런 인사를 할 때 이재명 정말 많이 내려놓았다고 평가를 들을 정도로 탕평 인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자면 비명 반명을 대거 기용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받았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송갑석이를 최고위원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랬었어. 자,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소했죠. 말도 안 되는 건으로 또 기소를 했고 난 저 사람 잘 몰랐다. 이거 갖고도 기소를 했어요. 윤석열이가. 그래서 윤석열이를 우리 평화나무가 윤석열이가 물러난 다음에 구약을 다 외운다 우리 마누라가. 그 발언 갖고 또 고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난 저 사람 잘 몰랐다. 이게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는 거야. 이게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면은 이 왕자, 손에 왕자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단체로 등 돌릴 상황에서 우리 마누라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의 환심을 사려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가 맞지. 요거 제가 윤석열이가 물러난 다음에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치검찰이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턱대고 기소를 해서 그렇게 탄압을 가할 무렵에 이때 그 당 지도부가 기소 때에는 당무를 정지시키는 당원,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원에 따르면은 당무가 정지돼야 합니다. 그러면 당대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무가 정지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실과 또 당원의 어떤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이 당원을 바꾸려고 했어요. 기소가 돼도 당무가 정지되지 않게. 그랬더니 전해철이가 그러면 안 된다. 기소되면 당연히 당무를 정지해야지. 이랬습니다. 어떻게든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길을 썼던 것이죠. 우리 해철이 형이. 자, 어쨌든 자기 지역구 그동안 경쟁자가 없었는데 양문석 전 방통위원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도전장을 내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박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 이랬어요. 이걸 가지고 전해철이 막말을 했다고. 그래서 당윤리심판원에다가 제소를 했네. 어떻게 됐냐? 당직 3개월 정직을 받았어요. 근데 공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지. 한참 전에 당직 3개월 정직을 받았거든요. 근데 당시 보도를 보니까 공천 자체가 봉쇄되는 것은 아니어도 징계 사실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한겨레 기사였는데. 근데 결국 자빠진 건 양문석이 아니라 전해철이네. 전해철. 하위 20%인가 그렇게 됐죠. 그래요. 그런 불이익을 깔고 시작했던 양문석한테 졌으니 아이고 전해철 얼마나 슬프겠어. 그런데 그런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자, 전해철 기득권을 벗게 됐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전해철 씨. 땅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신의 옛날 보좌관이 있잖아. 보좌관. 한모 씨. 벌써 잊진 않았겠지. 그 한모 씨가 말이죠. 작년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시경을 선고받았습니다. 시경을. 그래서 사실 수감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다시 그 항소심 결론이 나오면서 보석이 취소됐고 다시 감옥에 갔어요. 전해철의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 자,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공직자로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인 개발 계획 정보를 이용했다. 2019년 4월에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경기도 안산시 장상동 농지 1,500여 제곱미터를 3억 원에 3억 원에 사들였어요. 정말 싸게 사들였죠. 1,500제곱미터인데. 근데 말이죠. 사실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고요. 인근에 송전탑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70%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샀어요. 신도시 개발 정보가 있었거든. 신도시 개발 정보가 있었던 거야. 그럼 뭐예요 그러면? 땅 투기지. 자, 3억에 샀는데 지금 얼마냐? 12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4배가 뛰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한 씨는 어떻게 이 개발 정보를 입수하게 됐을까? 직무 때문이라고 그 판사가 이야기했죠. 직무는 무슨 직무?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 국회의원은 누구? 전해철. 전해철은 자기 보좌관이 자기 밑에 있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보를 취득하게 해준 거지요. 전해철은 관계가 없을까요?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명쾌한 해명이 없어요.
그냥 개인 일탈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 일탈 맞습니까? 전해철 씨. 이제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당신이 최소한 대국민 사과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 보좌관이 하다가 그렇게 개발 정보를 취득해서 투기를 한 건데 당신은 관계가 없어요?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전해철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언론의 추궁을 받지 않나 모르겠어요. 아니 만약에 이재명의 보좌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인천에다가 계양에다가 땅 투기를 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한번 열흘 보름 아마 언론이 탑뉴스, 두 번째 뉴스, 세 번째 뉴스 다뤘을 겁니다. 예. 어떻게 전해철은 용케 잘 넘어갔을까? 예? 자, 전해철 씨 해명하세요. 자, 이제 국회의원도 아닌 전해철 씨, 경선에 응했으니까 당신 이제 뭐 따로 나가서 출마도 못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걱정은 듭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이 들어요. 지금 많은 수박 이런 정치인들 지역구를 내줘야 하잖아. 경쟁자한테 졌으니까 지역구, 뭐 시구 의원, 네, 여기는 이제 도시의원이 되겠군요. 안산은. 그 사람들 포함해서 뭐 전해철 씨 같은 경우 뭐 거의 12년 동안 국회의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2년 정도 국회의원을 한 건데 그 노무현 때는 민정수석 했으니까 그 지역을 완전히 자기 세상으로 만들어 놨을 텐데 양문석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 상대였잖아요. 수박 운운하면서 막 핥히기도 하고 선거에 협조 안 할 가능성이 대단히 노후한데 그것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큰 정치를 하고 싶다면은 이럴 때 양문석 당선을 도와야지. 그게 도리지. 당인으로서. 예. 자, 하여간 그런 슬픈 표정 하지 마시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해철 의원님. 네, 이번에 참 애석하게도 낙천이 되셨는데, 예. 할 수 없어요. 당신이 그 당원들에게 그렇게 평가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